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5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시간에도요, 리글 마인드 2 시간을 되겠습니다. 리글 마인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어요. 자, 오늘 또 리글 마인드인데요. 자, 법 체계가 어떻게 되는가? 지난 시간에 사법과 공법에 대해서 배우셨죠? 사법은 대표적인 게 민법과 상법이 되겠고요. 공법은 헌법, 형법, 행정법, 또 민사소송법이라든가 민사집행법은 다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법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법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어떤 강제력을 수반하기 위하여 온갖 사회 규범을 만드는 것이 바로 법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 중에 최고의 법이 뭡니까? 헌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헌법?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도 7월 12일 날 제정됐습니다. 1948년 7월 12일 날 헌법이 제정되는데요. 이건 누가 만듭니까? 국회 의결을 거쳐서 국민투표로 만드는 거니까 헌법은 국민들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의 국민들이 다 성격과 살아온 환경과 개성이 다 다릅니다. 이것을 국민 개개인한테 어떻게 법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하나의 통치할 목적으로, 통치를 구제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하나의 통치작용이다. 국가가 국민들을 어떤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통치작용이 바로 헌법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법 중에 최고의 법이 헌법인데요. 자, 최고의 법이 헌법입니다. 헌법. 이 헌법은 1948년도 7월 12일 날 제정됐습니다. 현재까지는 8번에 걸쳐서 8차례에 걸쳐서 제정했습니다. 국회 의결을 거쳐서 국민투표로 개정된 것이 바로 헌법인데요. 헌법은 어떤 국민들을 통치하는 그런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제1조부터 130조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강은 총치편입니다. 총치. 총론적인 내용들이 헌법에 있다는 것이죠. 헌법 내용에. 두 번째는 제2강에는 뭐가 있느냐?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 바로 이 국민의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강조하는 것이죠. 기본권. 여러분, 헌법 시간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번 법체계를 공부하는데 그래도 헌법 한번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것이 2강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강. 3강은 어떤 내용들이냐? 국회에 관한 겁니다. 국회. 입법부인 국회에 관련된 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강은 뭐냐? 4강은 정부입니다. 정부. 행정부가 되겠죠. 5강에서는 뭡니까? 법원이죠. 법원. 사법부.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강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6강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7강에서는 뭐가 나오느냐면 선거관리가 나오고요. 8강에서는 지방자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9강에서는 경제가 나오고요. 10강에서는 헌법 제정이 나옵니다. 헌법 개정되는 거, 개정. 그래서 여러분 헌법 우리나라 1조부터 130조까지는 10강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2강에 국민의 권리 의무가 나오는데요. 이 헌법 10조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건강도 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좀 재산도 있어야 되겠고 또 지식도 좀 있어야 되겠고 좀 힘도 써야 되겠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행복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실전 경매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식은 자원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권력 이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 헌법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또 헌법 11조에는 뭐냐? 인간은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11조에 있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평등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2강에 나오는 거고요. 3강, 4강, 5강은요. 우리나라 여기 보세요.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통치구조입니다. 통치구조. 통치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헌법은 기본권과 통치구조와 이렇게 총론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총칙적인 거, 국민의 기본권인 거, 나머지는 다 국가가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의 정의 실현을 이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강제적인 것으로 국민의 국회 의결을 거쳐서 국민투표에 의해서 만든 것이 바로 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매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법부인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법원. 어떤 분들은 법원에 가는 걸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법원을 한 번, 두 번 가보시면은요 그냥 내 사무실 가는 것, 내 집에 가는 것 이렇게 출입하는 걸로 자연스럽습니다. 네. 여러분 법원하고 법원 가는 것을 친숙해야만이 경매도 잘하는 것입니다. 시간 되시면 경매 법정에 한번 가보시고요. 경매 법정이 아니라도 이런 민사소송, 형사사건 그런 법정에도 가보시면 인간 사는 사는 맛이 날 겁니다. 한번 법원에 많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는 최고의 법이 이렇게 헌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1조부터 130조까지가 있는데 우선 말이죠. 헌법 밑에는 뭐가 있느냐?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바로 이 법률은 어디서 만든 겁니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것이 바로 법률입니다. 법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게 법률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법률에는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법률은 1335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법만 해도 1335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언제 현재냐면 이게 2014년 7월 30일 현재 법률만 국회에서 통과된 우리나라 법률만 통과된 게 1335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률만 가지고 모든 법이 만들어집니까? 법률 밑에는 뭐가 있어요? 법에서는 법률 밑에는 뭐가 있느냐?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 이 대통령령. 그래서 여러분 법률을 보게 되면 법률에서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법률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대통령령에 가보면 더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통령령이 바로 이게 뭐냐?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에
헌법의 대통령령은 시행령으로 한다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그리고 이 법률은 어디서 정하고 있느냐. 입법권은 헌법 40조에 있습니다. 헌법 40조. 헌법 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입법권은 어디에 속한다? 국회에 속한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하고 헌법 40조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40조의 말 그대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령은 헌법 몇 조에 이게 75조에 헌법 75조에 대통령령으로 한다라는 것이 시행령으로 정해졌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면 대통령은 지금 헌법 75조입니다. 들어보세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발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에서 부족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부족한 건 뭘로? 총리령으로 합니다. 총리령. 대통령 밑에는 뭐가 있다? 총리령이 있습니다. 총리령이 있고 뭐가 있어요? 부령이 있습니다. 부령이라고 하는 건 각 부처 장관령을 말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시행규칙. 바로 이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몇 조에? 95조에 나와 있어요. 헌법 95조. 헌법 95조에 대통령령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구체적인 내용은, 더 상세한 내용은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바로 이게 뭐다?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때 대통령령과 총리령과 부령을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명령이라고 하고요. 또 이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법령 이런 말씀입니다. 법령. 용어를 잘 기억하세요.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앞글자 법령 이런 말을 씁니다. 대통령령과 총리령과 부령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헌법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면 95조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 여러분 우리나라 행정각부가 17부가 있죠?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법전을 보게 되면 법이 있고 그 밑에 옆에 뭐가 있어요? 시행령이 있고 옆에 뭐가 있어요?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법에서 나오는 내용 모르면 시행령의 상세한 내용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 시행규칙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행규칙은 뭡니까? 국토교통부에 관련된 거는 국토교통부령, 그죠? 또 기획재정부에 관련된 것은 기획재정부령, 또 안전행정부령, 교육부령, 보건복지부령, 외교부령. 그러니까 각 부처에 있는 그런 부령은 다 어디에 들어간다? 시행규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행규칙. 이때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뭐라고 한다? 명령이라고 하고, 그리고 법률과 명령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부령 밑에는 뭐가 있느냐? 조례도 있어요. 조례 밑에는 뭐가 있다? 규칙도 있습니다. 이 조례라고 하는 건 뭐냐?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규를 조례라고 합니다.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규를 조례. 그리고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행정기관장이 정하는 법규를 뭐라고 한다? 규칙이라고 합니다. 규칙. 그러면 이때 이 조례와 규칙도 뭘로 나와 있느냐? 자치법규입니다. 이게 헌법 117조에 있습니다. 자치법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 행정기관장이 제정한 것을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례와 규칙은 뭐라고 한다? 자치법규라고 헌법 117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17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냥 들어보세요. 117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법이 안에서, 법령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과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을 법령이라고 그랬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에 관한 제정을 규정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자치법규가 되겠습니다. 또 헌법 60조에 보면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약. 헌법 60조에 보게 되면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약. 여러분, 조약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국가와 국가끼리 문서로서 합의한 게 조약이지요. 그죠? 그런데 조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대통령이 국가와 국가끼리 문서를 계약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조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헌법 60조에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향해 조약 등등등을 조약 또는 입법상에 관한 조약의 체결 기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국회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도 7월 12일 제정됐고 8차례에 걸쳐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서 국민투표에 의하여 헌법을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8차례에 걸쳐서 헌법을 개정시킨 바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법구조, 법에서 제일로 상위법이 바로 뭐다? 헌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헌법 밑에는 뭐가 있어요?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는 우리나라에 1335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민사집행법도 법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민사집행법. 여러분 지난 시간에 민법도 법 하나야. 민법 1조부터 1118조까지 있잖아요. 이것도 법 하나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민법 하나만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행정법을 잘 하려면 기본적인 법이 바로 뭡니까? 민법이죠. 사법 중에 대표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민법은 일반법이다. 일반법. 민법은 사법이다. 일반법이다. 또 민법은 일반법이며 사법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민법에도 이제 뭐가 나옵니까? 임대차가 나오잖아. 임대차.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계약을 맺는 임대차 계약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맺는데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뭐냐?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냐? 특별법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 거예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나중에 강의할 겁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요. 기초편에서도 완전히 판례까지 강의를 상당한 깊게 심오하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 건물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민법보다는 특별법을 우선한다는 거죠. 특별법을 우선한다.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민사집행법은 어떻게 될까요? 민사집행법은 이건 하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절차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한마디로 좀 속된 말로 얘기해 볼까요? 집행하는 거예요. 민사에 관한 내용을 집행한다. 나중에 여러분 민사집행법이 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실전 경매 시간에 설명하겠는데요. 민사집행법은 이건 하나의 속된 말로 족치는 법이다 생각하면 돼요.
족친다고 하는 게 뭡니까? 뭘 족친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민사집행법은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민사집행입니다. 누가 집행하는 겁니까?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거지요. 그래서 채권자는 돈 받으려면 뭐 한다는 거예요? 채무자를 족친다 이 말이죠. 족친다고 하는 게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합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족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뭐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야 족쳐야만이 받는다는 거예요. 법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채무자가 돈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법이 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집행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족치는 거예요. 그러나 채무자는 안 갚으려면 뭐 한다? 개긴다. 그죠? 채무자는 돈 안 갚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개기면 되는 거지요. 근데 없으면 못 주는 거지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민사집행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민사집행법은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실정 경매에 들어간 법이 바로 민사집행법이 되겠습니다. 이 민사집행법도 하나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언제? 이게 2002년 7월 1일 날 민사소송법에 있다가 민사집행법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민사소송법에서는 그런 그 임차인들이나 채무자를 그 약자,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민사소송법 안에 있었다면 2002년 7월 1일 이후에서는 민사집행법이 바로 낙찰인, 매수인, 최고가 매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민사집행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매 사건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빨리 경매가 진행되어야만이 국가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채권자라든가 채권을 회수할 사람 또는 그걸 낙찰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민사집행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뭡니까? 법률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법률과 헌법은 하나밖에 없죠? 헌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헌법 밑에는 법률, 법률 밑에는 대통령령, 그리고 총리령과 부령이 있죠. 그 다음에 조례가 있고요. 규칙이 있는데 이러한 법률과 대통령과 총리령과 부령을 합치면 약 한 4,500개가 됩니다. 거기다가 조례 규칙까지 하면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지요. 국회에서 통과된 법만 얼마인데 1335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하려면 좀 민법과 특별히 주택을 하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특별히 알아야 되겠고요. 상가를 낙찰받으려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특별히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에 소유권의 분쟁이 있을 때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뭐 이런 것들 좀 민법 내용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사집행법은 절차법이니까 앞으로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경매가 무엇이냐, 그래서 사경매, 공경매, 또 의무경매, 강제경매 다음 시간부터는 자세하게 이제 강의할 건데요. 자, 이 민사집행법 절차법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뭐냐? 뭐 민사집행법에서 나오는 게 이제 강제경매가 뭐냐? 강제집행이 뭐냐? 또 의무경매가 뭐냐? 뭐 담보권 실행이 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남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보전처분하는 게 있어요. 보전처분. 보전처분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압류라든가 가처분 뭐 이런 것들이 보전처분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민사집행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법률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토지를 공부하실 분들 있죠? 토지를 낙찰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사실은 토지가 돈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낙찰받는다. 아무래도 매매보다 싸겠죠. 그러나 재테크하는 데는 토지가 많습니다. 토지.
여기 토지에는 노하우들이 각종 노하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농지 사는 것, 임야 사는 것, 뭐 도로라든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런 것들도 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지 중에서 지분대지 일부 경매가 7분의 1 이렇게 공유지분 상속인들이 7명이 상속받았는데 거기서 7분의 1이 경매가 왔다. 공유지분 공동소유하고 있는데 일부가 지분 경매 나온 것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돈이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들을 기법을 여러분 본 시간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법률 마인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리고 이제 땅을 하려면 이 뭘 알아야 되느냐? 토지공법을 알아야 돼요. 토지공법. 토지에 관련된 공법이 무지하게 많죠.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에도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에는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돈하고 관련되니까 아주 공부하면 재밌고 신명납니다. 여러분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에는 한 200여 가지가 있습니다. 한 240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지를 산다. 그러면 농지를 사게 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어야 됩니다. 이건 농지법에 나옵니다. 수업 시간에 직접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하게 되면은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구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원에다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농지를 전용하는 것, 임야를 사가지고 산지를 전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산지관리법에 있습니다. 또 민박 시골에다가 집을 사가지고 민박 사업한다. 농어촌 정비법입니다. 농어촌 정비법 이런 그 각종 법률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실전 사례에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법률 마인드 두 번째 시간인데요. 토지를 사게 되면 토지에 관련된 법이 토지공법이 한 240가지가 있는데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토지공법과 각종 행정, 경영, 경제 이런 기법들을 30년 이상 강의해 왔고요. 또 실전에 사용하면서 다양한 학습을 많이 해봤습니다. 정말 노하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6강 시간부터는 진지하게 책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로 책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